자,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뉴스와이드가 다른 주제를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부터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시죠. 자, 검찰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 그리고 이강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두 인물,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의 두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예의가 있었어요. 자, 앞에 속보는 검찰이 청구를 한 겁니다. 지금 나온 속보는요. 경찰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근데 그동안요. 검찰 쪽에서 이 신청을 받아두지 않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 쪽에서 뭔가 보강을 해서 뭔가를 좀 신청을 한 걸까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왔겠죠. 일단 속보 2가지가 들어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영주 세명대 트윈교수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최수영 평론가. 그동안 경찰이 특히 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4번이나 검찰 쪽에다가 이거 구속영장 좀 신청해 주세요. 청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 안 받아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걸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훈 처장에게는 4번째, 그다음에 이광호 본부장 3번째 청구했는데 검찰이 안 했는데 지난 6일 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예. 경찰이 심의에다 요청을 했죠. 이게 과연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냐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냈죠. 예. 물론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검찰이 따라할 이유는 없는데 이런 영장심의위원회가 통상 결론 내리면 또 존중해 주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핵심적인 사안은 제가 보기엔 이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성훈 차장이 2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윤 대통령 그 체포 집행 당시 체포 저지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부하들을 동원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호처가 갖고 있는 비화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의 중요 관련 종사자들의 통화들이 비화폰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서버의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2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사안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체포 저지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말하자면 공수처의 위법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니까 지금 구속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별도로 치더라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는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미 같아서 만일 그렇다면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중앙지법의 1차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거를 보완 수사하겠다는 건지 이거를 증거로 입증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관심의 주목이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교수님, 사실상 비화폰 서버 얘기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게 불발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는 부분, 이게 혹시 비화폰과 진짜 관련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볼 의지를 가졌다.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경찰이 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바로 구치소 앞에 많은 자기 지지자들을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김성훈 차장이 존재감을 나타냈잖아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같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석방 당시 모습입니다. 보라는 듯이 옆에 서 있으면 존재감을 나타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타이밍도 굉장히 절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탄핵 결정이 임박해지는 가운데서 저렇게 건재하게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렇게 가는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도 과연 좋은 것인가? 완전히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특히 이제 검찰총장이 최근에 그런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 일자냐, 날씨냐, 시간이냐를 날이냐, 가지고도 시간이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동향도 적지 않이 여기 개입될 가능성이 많고 조금 이제는 본격적인 형사재판의 시간으로 가고 있고 또 방금 최수영 평론가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비화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검찰이 좀 더 그립감을 세게 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근데 저는 조금 더 주목되는 시점이 지금 윤 대통령이 나와서 관저에 지금 있는 상태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근데 경호 책임자의 원톱과 투톱이 지금 전부 만일
만에 하나 예. 청구가 돼서 이게 받아들여진다면은 영어의 몸이 돼야 돼. 구속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현재 경호에 대한 시스템은 이 차상급 세 번째 서열이 글로 돼야 내려가야 되겠죠? 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김성원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은 측근 중에 측근이고 이제까지 예.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거의 책임져왔던 부분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 그럼 헌재 심리가 지금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원톱과 투톱의 경우에 책임자들이 만일 부재하게 되거나 여기 관제 사라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또한 어떤 또 여론 지형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 부분 조금 약간 좀 다른 포인트로 들여다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관저에 머무르고 있고 경호처에서 투톱인 사실은 원래 경호처장이 있었지만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차장과 본부장이 투톱이라고 부르는데 그 투톱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나온다면은 경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이 진행 중인 겁니다. 이와 관련된 속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과 속보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굉장히 묘한 상황에 지금 청구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첫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원래 준비한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 시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언제, 몇 시에 할 것인가? 또 생중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아직 설명이 없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여권과 야권의 여론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모습이 하나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건 여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근에 무슨 각하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글을 하나 올렸다가 또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두 가지 게시물을 올려요. 본인의 SNS상에. 첫 번째 거는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각하입니다. 본인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 그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같은데요. 각하입니다라고. 여기서 말한 각하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거 현재 또 삭제 상태라고 그래요. 또 다른 게시물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뒤에 큰 사진 뒤에 역시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 그리고 글은 각하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하가 대통령에 대해 과거 썼던 그 존칭의 각하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얘기 나온 그 각하를 말하는 건지 아무튼 각하입니다. 각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집회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각하라 불렀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보고 싶습니다. 1절 해가지고 고발 다 했거든요. 1절에서 오늘은 4절 하겠습니다. 4절 해야지 고발 못할 것 같아서 그자들은 4절 모를 것 같아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주말 동안 저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두 가지의 게시물, 각하란 표현이 등장한 두 가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삭제 상태라 그러네요. 최종 평론가. 여기에서 지금 등장한 이 각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뭐 중의적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북도지사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각하라고 부르는 거는 일종의 고유명사화가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뒤에는 각하가 이제 늘 붙었는데. 예. 자,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TK에 대한 고유 정서를 자극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말하자면 탄핵 심리에서 우리가 지금 인용이냐, 그다음에 기각이냐인데 또 하나의 지점이 각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수사를 이후로 한번 다퉈보라고 윤 대통령 석방 지시가 나온 이후에 각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각하하겠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은 게 여권 일각의 기류인데 그 중의어법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존칭의 각하와 헌법재판에서 말하는 그 각하를 섞어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누가 만약에 이거 왜 각하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존칭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유명사 같은 각하니까 그러면서 TK 민심도 다독이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도 자극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지금 하는 일종의 저거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예요. 제가 노이즈 보기엔 마케팅이 약간 좀 소란스럽지만 여론전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더 받자라는 중의어법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하돼야 된다 이번 현재 심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여권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데 저런 각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저는 그 문제를 희화화시킬 것 같아서 차라리 저런 점들은 그냥 페북에 올리고 빨리 내려 쓰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저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는 약간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지금 여권의 전략인 각하 얘기를 오히려 좀 희석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이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탄핵 소추와 관해서 인용은 이유가 있다. 탄핵 소추에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받아주는 거. 기각은 따져보니까 이유가 없어요라고 해서 안 받아주는 거. 각하는 아예 탄핵 소추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따져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권에서는 아예 이걸 각하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중의법을 써서 지금 표현한 거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일단 여권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야권 역시 여론전을 지금 벌이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단식 농성하고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이제 야권 의원들이 단식 농성 중인데 그러니까 농성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농성이에요. 이거 꽤 됐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이게. 근데요.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단식 농성 8일째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건강 악화가 된 거죠. 이게 단식이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좀 이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있군요.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면서 민영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 잃는 일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 요청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영배 의원님과 유성군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신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네, 단식 8일차에 들어갔던 민영배 의원 오전 8시 50분에 119로 녹색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이거 야권에서 지금 단식 농성을 벌이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저기는 야당 의원들이지만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요. 또 다른 또 야권의 인사들도 뭐 단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 농성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본인의 체력이 닿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은 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 그 탄핵 인용될지 기각될지 또 각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이만큼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인의 2심 재판, 대법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탄핵 시점을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심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해서 민영배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계기가 된 것은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저는 그 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는 때부터라고 봅니다. 석방 때문에. 오히려 그전에는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일방적으로 거의 6대1, 5대1 정도로 탄핵 반대의 인파가 더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이것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검찰총장부터 대통령이 그냥 풀어주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탄핵 찬성 집회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요일부터 인파들이 내려가서 이제 박빙의 시점까지 왔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두고 뭐 아마 일주일 정도이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지금 일주일 넘어갔는데 지금 단식들이. 뭐 그런 부분은 본인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런 식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단식하는 농성을 벌이는 분들 중에서 저렇게 이송되는 경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걸어 나올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그만하겠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그동안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말하자면 탄핵 선고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실제적으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가만히 놀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자기들 뭔가 나름대로 평의를 하든 편결이 하고 나올 있다는 때까지 예. 평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뭐 정치권의 풍경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습 연속해서 전해드렸거든요. 헌법재판소를 향한 주장 또는 그 이상의 주장, 압박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여론전이 굉장히 강경하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서울 시내, 특히 헌법재판소 앞에 그리고 광화문 인근에 보면 천막들이 많아요, 지금요. 뭔가 시위 벌이고 농성하고 그런 천막들이거든요. 정리 좀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사진 보시면 헌재 탄핵 원천 무효 각하 판결 촉구. 그러니까 여긴 탄핵 반대 집회군요. 이렇게 천막 쳐놓고 농성 벌이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모습도 있지만 1인 시위가 많이 있다 그래요, 지금. 근데 이게 참 법상으로요. 1인 시위는 집시법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법, 합법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1인 시위는 그냥 허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노리고 1인 시위, 1인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헌재 앞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다음 장면으로 또 가보죠. 광화문, 이게 하늘에서 본 광화문 근처입니다. 저 뒤에 오늘 눈이 와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천막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광화문 헌재 닫힘 한 60여 개 된다는데 특히 광화문 앞에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한 30개 넘는 천막, 그리고 텐트도 설치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는 사실인데 보시면요, 이게 도로로 나와 있거든요, 저 천막들이요. 그럼 이게 도로를 지금 점거하는 상태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또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데, 최소영 변호사. 지금 헌재 앞에서 저런 시위, 집회 농성, 1인 시위나 이런 것도 그렇고, 광화문 앞에 저런 천막 농성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 사실 시민들의 다 불편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경찰이 가포 비상용 동원해서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데 사실 1인 시위나 지금 말하자면 1인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꼼수고 허점을 파고든 일종의 약간 허점 파고든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저 지금 오세훈 시장도 저 불법 천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서울시가 자치단체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게 불상사를 혹시 말이 초래가 될까 봐 우려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찰은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무언가 이런 갈등 조정에 대한 방화벽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방화벽을 쳐주지 못할 망정 저런 식의 허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그 증오를 더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해서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깔끔하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시설물들은 정리해야 되고 서울시가 의지를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기서 그 언제까지 저렇게 1인 예. 시위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꾸만 지지자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저런 허점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특히나 다른 분들 몰라도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저런 헌재 앞에 가서 릴레이 시위를 하거나 그 기자회견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꾸만 좀 에너지를 더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우리 제도 정치권이 좀 들여다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동안 이 뒤에 있는 그림, 영상과 함께 이렇게 자막으로 나간 것 중에 눕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눕방.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천막 속에서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이불 개고 24시간 누워 있고 깨어 있고 이런 걸 보여준대 그대로 그냥 24시간. 그걸 눕방이라고 한답니다. 아, 먹방은 들어봤어도 눕방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런 표현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요.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라고 전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지금 뭔가를 구경하고 있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관광 상품까지 등장한 탄핵 찬반 집회.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네요. 어떤 관광 가이드 홍보 내용이라는데 콘서트 같은 한국의 시위 안내해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지금 관광이 된 겁니까, 지금?
그리고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택시를 타면요, 기사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람이 많이 있는 시위 현장으로 가주세요. 가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니, 소문이 이게 외국까지 이렇게 난 겁니까, 지금? 그리고요, 집회 뷰. 그러니까 집회 현장이 잘 보이는 호텔 방을 잡아달라, 예약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답니다. 외국인 관광객 국내 시위 현장을 찾기도 한다. 김영주 교수님, 뭐 이게 K 관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구경거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관광 상품가 등장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CNN이 옛날에 중동 전쟁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계했을 때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다행스러운 모습이죠. 다만 이제 이것은 아마 12월 3일 날 밤에 야광봉을 들고 온 많은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때 이후에 국회 앞에서 상당히 그냥 편안한 그 말하자면 뭐 아이돌 노래를 부르면서 집회를 했던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집회가 끝났을 때 많은 참가자들이 쓰레기 한 조각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미화돼서 전 세계에 송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BBC라든지 굉장히 아주 무겁고 심각한 상황으로 집회와 시위를 하는데 그 집회 현장은 굉장히 평화롭고 깨끗하더라. 그렇죠. 줄을 잘 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야광봉이 나온 이유도 사실 처음에는 보수 쪽에서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혀 다르게 뭐 아이돌 콘서트 온 것 같은 기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생체였고, 또 한국의 시위는 위험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고 깨끗하더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상품화 가치로 미화돼서 선전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수준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 하나의 표출의 과정인데 잘 컨트롤될 수 있다면 뭐 이런 또한 한국의 독특한 유니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지난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상사가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찬성 반대의 격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운집해가지고 사고가. 그럼요. 지금 현재 앞에 거리가 얼마나 좁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위험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뭐 좋은 뭐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시위에 대한 정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인 시위를 하면 의제가 각각 다르면 1인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이유로. 그러나 동일한 의제를 갖고 각각 1인 시위를 하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걸 경찰이 아무도 개입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집단적인 시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정치권도 한번 좀 손질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탄핵 찬반 집회를 외국인들이 일부 찾아가서 보고 사진 찍고 하는 모습. 이걸 참 왠지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요.